같은 건물주는 왜 이렇게 공실이 된 거야? 여기선 하는 말 뻔하죠. 요새 코로나,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꼬마 빌딩 포함해서 빌딩을, 건물을 살 때 일단은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뭐 돈이 있으면 핸드폰 사거나 컴퓨터 사거나 뭐 자동차 사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사기 전에 미리 걱정되는 건 딱히 없죠. 내지는 걱정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AS를 해주죠. 쓰기에 불편함 없게 해줄 거예요. 대부분 대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에서 산 물건들, 물론 약간의 비용은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택배비 정도 어찌됐건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샀는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지? 누가 AS 해주는 거 아닌데, 잘못 사면 어떻게 하지? 환불이 안 되는데, 그 걱정이 클 거예요. 그럼 그 걱정의 근원은 뭐냐면 공실률. 그러면 내가 월세를 못 받네, 수익률에 급격한 타격을 받네, 내지는 연체하면 그거 어떻게 받지? 그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많이 사보신 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건물을 처음 사보면 자기 옛날 생각 나거든요. 그 월세 못 냈을 때 그 심정이 떠올라서 바로 독촉하거나 얘기하기가 참 미안해요. 아, 주겠지. 전화하면서도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조심스럽게, 아, 그거 어떻게 되세요? 바로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기보다는 하루 이틀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죠. 이 걱정, 공실과 연체 제일 크죠. 세 번째는 시설 관리. 뭐 문제 있거나 할 때 고치거나, 그게 내가 눈 떠 있을 때만 그런 연락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연락 못 받는 상황에서도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어느 날 늦게 연락 받으면 뭐 난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 관리, 그리고 세입자 관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임대관리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요. 공실이나 연체나 시설관리, 불편사항 응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이 임대관리 회사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곳, 중간 해주는 곳, 소극적으로 해주는 곳, 이렇게 달라져요. 부동산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과의 간단한 의사소통, 이런 것들 대신 해주기도 하고, 공실이 나면 거기에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형태, 사무실이나 상가나 집을 보러 가면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형태, 이런 것들 소극적으로 해주는 거.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에서도 이런 것들은 해주죠. 좀 중간 형태는 청소 관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수리할 게 있으면 여기서 견적 보고 얼마 입금하면 해준다, 이런 정도까지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간적인 임대 관리라고 보겠죠. 적극적인 임대 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적극적인 임대 관리인데, 앞서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건물 주인인데 신경 쓸 게 전혀 없는 형태로 임대 관리를 해주는 형태가 이제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연체했을 때 그걸 받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은, 그거는 불편하고 나서 고치는 거죠. 근데 저는 궁극적인 해결은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연체가 안 일어나는 게 일단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공실도 똑같아요. 공실이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건물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해결이 아니라 미리 손을 보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요, 처음 임대 관리를 하는, 건물을 사서 세입자들 상대를 하면 마음이 약해요. 저 사람 마음 내가 느껴요. 못 받은 나도 답답하지만 못 내고 있는 저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그 사람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미안해서 가끔 그런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걸 느끼는 분들 중에도 이게 수차례 계속 여러 차례 지속되면, 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버릇을 어릴 때 잘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버릇 잡기가 힘들죠. 임차인들 버릇을 잡는다기보다 서로 룰이 확실하다는 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연체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연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전에 연체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해줘요. 3일 전에 통보를 하고 당일날도 통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월세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는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월세를 당일날 딱딱 납입한 사람은 관리비를 할인해 준다던가, 월세를 몇 달치를 선불을 하면 얼만큼 또 할인을 해 준다던가, 이런 걸 해요.
본인들이 내고 싶게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 할인해주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연체해서 신경 쓰고 직원이 늘어나고 이거보다는 전 적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선순환이 되죠. 내고 싶고 받고. 그럼 우리가 혜택 주고 본인들이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체 안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요. 보통의 건물주들은 직접 할 때는 가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오늘 저녁 6시에 연락 왔다면 다음날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즉시 가요. 즉시 통화라도 해요. 적어도 뭐가 불편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정이 늦게 잡히더라도 안심이 되죠. 아, 언제 오는구나. 그 상황이 모호하고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일단 오는 날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은 모호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요. 때마다 저희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하거든요. 세입자들이 월세를 잘 냈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있냐, 불만족하고 있냐, 어떤 게 불편하냐 이런 것들을 설문을 해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 들어와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피드백을 준 사람들한테는 또 혜택을 줘요. 상품권을 줄 때도 있고 다양해요. 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은 건물을 하나, 두 개 갖고 있는 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려면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몇백 개 호실이 넘어가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체계화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저희 임대 관리 이 팀이 서로 상대적인 역할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역할, 선순환의 구조, 어떤 걸 만족하냐, 그럼 그거 더 강화하려고 하고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면 그거는 또 보완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건물 청소를 주 5일을 해요. 보통의 뭐 꼬마 빌딩은 주 3일 하거든요. 대부분 주 5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하루 이틀만 있어도 주위가 지저분해지기 마련이고 그걸 보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엉망으로 버리고 그 뒤에 그럼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꼼꼼하게. 제가 최근에 지금 한 2주 전쯤 저희 건물을 전체를 다 돌고 미흡한 것들 한번 다 체크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저희 직원이 한번 돌면서 체크할 것들 다 해서 사진으로 다 받고 그거 지금 수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뭐 페인트가 벗겨진 뭐 바닥이 좀 까진 거, 문 손잡이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저가 임차인들에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해요. 그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문한 거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 네이버 카페 들어와서 보시면 그 전에 설문조사 했던 것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분들도 살면서 관리비나 월세 내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관리받고 이 정도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적극적으로 응대하는데 뭐 이 정도는 당연하다. 임차인들과 저희 임대관리 회사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저는 연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때로는 악성 세입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도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요. 그런 악성 세입자를 한두 명 대보는 건 아니거든요. 벌써 만으로 5년이 넘었고 6년째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을 겪었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네, 말하려면 참 그런데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대를 해요. 보통의 건물주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세입자들 유형 이런 것들은 저희는 다 알고 그거에 맞게 응대를 하죠. 그렇게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게 이게 저희가 연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공실을 없애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 이 근본적인 게 해결돼야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다치고 나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안전운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호 지키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공실이라는 건요, 건물을 살 때 사실 정해져 있어요. 건물을 살려는 분들은 공실률을 우리가 따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들어가려는 사람이다. 상가나 사무실이나 어떤 데를 선호하겠냐고요. 그 선호하는 요건을 갖고 있지 않은 건물을 싸게 사면 공실로 이어지는 거죠. 무조건적인 A급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A급보다는 B급을 선택하거나 B급보다는 C급을 선택했을 때는 그 결과가 공실로 오는 거지. 공실이 생기고 나서 해결한다? 이런 거는 매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안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럼 아프고 나서 고치려면 그런 병이 안 생기는 식습관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하잖아요. 입지, 구조, 인테리어예요. 집이 됐건 상가가 됐건 사무실이 됐건 이게 갖춰져 있는 거를 내가 샀느냐, 그렇지 않은 걸 샀느냐, 여기에서 그냥 판가름이 팍 나는 거예요. 하나 정도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걸 좀 더 커버할 수 있죠. 위치가 아주 좋으면 구조나 인테리어가 별로여도 임대가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예는 많이 보실 거예요. 야, 저거 언제 지은 거야? 계단 보면 막 이거 너무 오래됐다. 근데 임대 다 나가죠.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요. 어떤 부동산이든 위치가 아주 끝내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위치가 좋은데 구조까지 좋다. 아우,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집인 경우에 인테리어까지 좋다. 여기 먼저 임대가 꽉 차고 나서 그 다음 위치 좋고 구조 좋은 것, 그 다음 위치만 좋은 곳 순으로 차게 되겠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요 중에 하나가 빠지는 부동산인과 경쟁하지 않아요. 1등이 다 차고 나서 그 다음 2등 차고 3등 차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거는 이 1등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공동구매 건물을 사거나 선택하거나 할 때는 이 1번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요. 3번, 4번 안 해요. 왜? 저거는 임대관리 자체가 힘들 거니까요. 공실 때문에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그런 것들이 또 연체도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C급지, D급지에 들어온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 않거든요. 뭐가 됐던 간에요. 그럼 연체 일어나고 그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무조건 그럼 대로변이어야 돼? 그렇진 않아요. 사무실용이냐, 상가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달라요. 주거해야 되는데 상가, 사무실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다 맞는 위치라는 건 없어요. 최근에 어떤 걸 보니까 건물이 새로 짓게 있는데 저기 위치가 좋은데 상가 사무실 짓기는 아주 좋은데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뭐 강남의 뭐 상권이나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제가 써놓은 강남 오피스텔 투자비법, 강남 빌라 투자비법 이런 샘플북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볼 수 있는데 하루 이틀 보고 한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상세히 보면서 어떤 사람들 사는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대상에 맞는 입지, 그 입지에 맞는 대상들이 임차 들어올 만한 것들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을 때는 생뚱맞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게 입지 선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구조, 인테리어가 맞아주면 공실에 대해서 크게 곤란할 일은 없어요. 그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저는 그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잘해놔도요.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관리팀과 세입자의 좋은 관계 이 두 가지가 붙어줘야 돼요. 이거 플러스 요거까지 있다. 아우 그거는 너무너무 환상적이죠. 근데 이거를 개인이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세입자들의 이 불편사항 해결 이 부분도 사실은 개인이 하기에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앞에 얘기한 얘기죠. 일단은 전화 응대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만나서 그 다음은 기술자를 데려가서 수리하는 이 단계가 될 텐데 보통의 경우 직접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금액이 적게 나오는 건 그냥 금액만 붙여주고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봐야 된단 말이죠. 노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2주, 한 달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는 사람 어때요?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게 매우 많이 필요해요. 내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돼. 뭐 약속 잡으면 3일 뒤, 5일 뒤 자기 할 일 다 하고 온대. 내가 업자 불러가지고 견적 봤더니 비싸대. 자기가 또 알아본대. 그럼 그냥 한 달 가거든요. 그런 경험 세입자로 겪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나가야겠다. 심하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임대를 빼주는 부동산들의 관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차인과 부동산과 건물주가 있으면 뭔가 대응하는 관계, 상대적인 관계로 가면 이거는 문제가 늘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바쁘다고 보거든요.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말로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현해내기는 어렵죠. 그림 잘 그려봐. 말은 쉽지만 잘 그린다는 건 어렵죠. 형태 잡는 거, 명암 넣는 거, 색칠하는 거 이것까지 다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그림 잘 그렸다, 조화롭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액션으로 해서 이루어내기는 사실 참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임대관리 회사가 아까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단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임대관리를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중간안이나 아니면 소극적인 형태의 임대관리를 해요. 제가 업계를 보면서 오시는 분들의 건물 관리 형태 과정이나 상황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설 관리, 세입자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건물의 가치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좀 신경을 덜 쓰는 곳에서 그래도 회사가 어엿하니까 믿을만해 하면서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건물을 가보면 선제적인 조치를 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왜? 건물주들이 보통 돈 들어간다는 거 막 환영하진 않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건강관리 미리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프고 나서 병원 가야 되는 상태까지가 막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도 높아지고, 그럼 건물주는 왜 이렇게 공실된 거야? 여기선 하는 말 뻔하죠. 요새 코로나,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 요새 경기가 힘들고 임대 많이 붙어있지. 그렇지 않거든요. 잘 되는 데는 늘 잘 돼요. 임대 관리를 어떻게 잘 제대로 해놓느냐, 맨 위에는 늘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형태로 임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기 탓하고 뭐 코로나 탓, 또 이런 탓들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건물들은요, 지금도 임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수치적으로 그런 곳들은 보고서는 잘 써줘요. 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고 무슨 이유 쓰고 뭐,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관리가 잘 되려면 일단 만실이 돼야 되는 거고, 만실이 되고 건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세입자들이 나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서는 월세 내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듣는 게 본질이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그거 사인하거나 이렇게 보고 받는 게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한다면 제가 말한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지만 한번 건물의 자리를 잡으면 그런 임대 관리가 이후에 다음 세입자 들어와도 그 뒤에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 건물 임대 관리 분위기 속에 녹아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임대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히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맡겨야 되는지, 맡겨야 된다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 주 회사들이 어떻게 임대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임대 관리 회사에 임대 관리를 받고 있는 건물주들 만나보면 돼요. 그리고 그 건물 직접 가서 보면 시설 관리나 뭐 청소 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꼼꼼하게 되고 있는지 보면 돼요. 한 회사당 3개에서 7개 정도 보면 거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다면 거기에 맡겨도 되는 거죠. 더 이상 뭐 검증할 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임대관리의 현실, 꼬마 빌딩의 임대관리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내용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